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 기술 중 화이트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분야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의학 및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각 의과대학에서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니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의과대학 지망 학생들도 레드바이오, 플랫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을 소개한 1편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룰 바이오 기술 분야 중 첫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입니다. 화이트 바이오는 환경 에너지 분야의 바이오 기술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화학 소재의 연료 등을 바이오 공정으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위기 의식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 및 환경 오염이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해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해조류 등 생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미래 유망 기술은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입니다.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은 갑각류나 곤충의 골격과 외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키틴이나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와 같이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친환경 나노 입자로 만들어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섬유, 하이드로겔 등의 물질을 대체하도록 하는 중합체 합성 기술입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 파편 현상 및 먹이사슬 전이로 인해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인간에게의 악영향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이오 물질 기반의 친환경 소재로 대체한다면 환경과 인간에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생분해 플라스틱이 존재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 생분해성 소재 중 PLA와 PBAT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PLA는 옥수수, 사탕수수의 전분을 발효시켜 만든 젖산을 원료로 하며 다른 고분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인장 강도 및 투명성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러나 잘 부러지기 쉬운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안에 생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분 70% 이상, 섭씨 58도 이상의 조건에서만 100% 분해되기에 토양의 환경에 따라 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BAT는 석유에서 유래한 화학합성 고분자로 PLA보다 생산이 수월하고 유연성, 가공성이 뛰어나며 빠르게 분해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PBAT는 높은 생산 비용과 낮은 열적 특성, 기계적 강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석유를 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완전한 친환경 제품이라 칭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기에 자연 친화적인 원료를 가공해 만든 미세 나노 입자를 현재 활용되는 고분자에 중합할 시 기존의 단점을 극복함과 함께 기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이 생분해성 키토산 PBS 나노 복합체를 합성해 6개월 내 완전 분해되는 고강도 비닐봉지 및 생분해성 항균 마스크 필터를 개발하였고, SKC와 CJ제일제당 등에서는 이 한국화학연구원이 기술을 이전받아 생분해성 나노물질 기반 PBAT, PHA 친환경 복합체 소재의 물성을 강화하고 양산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2020 기술수준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이 선진국과 3년의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고 평가받은 바 있기에 2023년 7조 3천억 원이 규모로 전망되는 생분해성 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회적으로도 글로벌 환경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분해성 나노물질 기반 중합체의 연구 개발 및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친환경 플라스틱에 활용되는 소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무엇이며 일반 플라스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점과 그 극복 방안에는 무엇이 있겠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분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몸속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 전체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물질 분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지닌 마이크로바이옴을 박테리아, 나방 등에서 분리해 플라스틱, 비닐 등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고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분해가 어려워 썩지 않고 계속 남아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박테리아와 같은 유기체를 통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문제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류충민 박사팀은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의 장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를 발견하였고, 인하대학교 김창균 교수팀은 고분자 물질 및 미생물 복합체를 활용한 플라스틱 분해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해외에서도 곰팡이 박테리아를 통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보다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믹스 기반 분해 효소 동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에서 분해 효소를 발견하였듯 생태계에 존재하는 여러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또 다른 환경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찾고 데이터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이 높은 환경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제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생합성 대사회로를 설계하고 분해 효소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후 필요시 효과를 증폭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환경오염 물질 분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플라스틱 문제를 미생물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해 알고 있는지, 세 번째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 다룰 두 번째 바이오 산업 분야는 플랫폼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산업 분야는 보통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세 가지로 나누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바이오 분야는 들어보셨어도 플랫폼 바이오는 생소하게 느끼실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플랫폼 바이오는 한마디로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공통 기반 기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 현상의 기본 물질인 DNA를 읽고 쓰고 편집하는 기술처럼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세 가지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난치성 질병 같은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바이오 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바이오 분야의 첫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세포 정밀 이미징 시퀀싱 기술입니다. 세포 정밀 이미징 시퀀싱 기술은 DNA 읽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수 현미경 등을 이용해 역동적인 세포 내 현상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관찰하고 특정 DNA의 서열을 분석해 발현량과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여태 유전체 연구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법으로 대부분 진행되었는데 이는 1, 2차원적인 자료만 활용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세포 정밀 이미징 시퀀싱 기술 활용 시에는 세포 본연의 형태는 유지한 채 단일세포 수준에서 시공간적 생체 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서열 정보뿐 아니라 구조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크로마토그래피 NGS 분석 방법보다 다양한 방면의 유전체 연구 결과가 가능해질 것이 기대됩니다. 해당 기술은 기존의 올리고 페인팅 PC 기술을 응용해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진이 2015년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기술을 활용한 연구 사례가 없으나 이를 통해 암이나 난치 질환을 해결하거나 신약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으로 응용 분야가 방대할 것이라 평가받는 만큼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플랫폼 바이오란 무엇인지와 함께 이러한 분야가 최근 등장한 이유, 두 번째는 유전체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술, 세 번째는 유전자와 유전체의 차이, 네 번째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장단점을 논해볼 수 있는지, 다섯 번째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후속 프로젝트인 엔코드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플랫폼 바이오의 두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DNA의 쓰기와 관련된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입니다. 차세대 유전체 합성이란 생명체의 전체 게놈 또는 게놈 수준의 대형 DNA를 설계하고 정확히 합성한 후 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화이트 바이오에서 미생물로부터 환경 오염 물질 분해 효소를 추출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은 소재 생산용 고효율 균주 개발을 비롯해 환경, 건강, 우주 등의 분야에서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게끔 돕는 수단이 됩니다.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은 세포의 유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전자와 기능 DNA 조각을 목적에 맞게 설계하는 기술, 올리고머 칩이나 효소를 활용한 20에서 300 베이스 페어의 올리고머 합성 기술, 1에서 10 킬로 베이스 페어 수준의 인비트로 올리고머 합성 조합 기술, DNA 조각을 이어붙이는 어셈블리 기술, 합성된 유전체를 세포에 이식하는 세포 이식 및 부팅 기술, 합성 생물학 기반 IT 융합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유전체를 직접 조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 윤리 원칙 및 기준에 대한 합의가 불가피할 것이며,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현재 차세대 유전체 합성 연구의 동향을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차세대 유전체 합성 기술 발전의 의의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의 양면성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합성 생물학이란 무엇이며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플랫폼 바이오 분야의 세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입니다. 후성 유전학이란 전통적인 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DNA 염기 서열이 변화 없이 나타나는 유전자 기능의 변화가 유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DNA 메틸화 히스톤 단백질 변화처럼 DNA 이외의 유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과 관련해서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은 유전자 편집 도구를 활용하여 후성 유전학적 변이를 선택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생물체의 기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DNA를 자르고 교체하는 등 DNA 염기 서열을 변화시키는데, 후성 유전학은 DNA 염기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후성 유전체 편집은 DNA를 건드리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비교적 안전한 유전체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성 유전체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와 그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후성 유전체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도 개발해야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과 후성 유전 조절 인자를 접목한 복합체를 인체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 기술 또한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진코어 공동연구팀이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과 후성 유전체 조절 인자 인체 전달 기술을 개발하였고, 지네디잇 바이오 오케스트라 이화여대 등은 나노 입자 기반 전달체 기술을, 이현제약 헬릭스 믹스 등에서도 AAV 기반 전달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중입니다. 서울시립대 한밭대 공동연구팀은 플라즈몬 금속 나노 입자의 특징을 활용해 히스톤 수식화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을 개척하였고, 이는 후성 유전체 편집 기술이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후성 유전학
유전학을 여러 질환, 특히 암 치료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후성 유전적인 기작과 후성 유전체 편집 효과, 안전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이 실제로 유효한지, 사실 자라온 환경이 영향을 받은 것뿐인데 후성 유전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후성 유전학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성 유전체 편집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후성 유전학의 개념과 기존의 유전학과의 차이점, 두 번째로 후성 유전학이 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방법, 세 번째로 후성 유전학의 원리, 네 번째로 후성 유전학을 유전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1편부터 시작해 총 10가지의 기술을 쭉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2022년 유망 기술이어도 상상도 못 해보았을 정도로 대단히 참신한 기술까지는 없습니다. 나노물질 유래 친환경 중합체 합성 기술 같이 기술의 이름을 아예 처음 보는 상황이라면 기술이 긴 이름에 압도되어 당혹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이렇듯 여러분들이 대강 들어보셨을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나만의 연구 주제를 설정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연구한 분야도 괜찮고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다만 연구 목표나 관심 주제를 생각해 본 적 없이 막연하게 학과 진학만 바라본다거나 AI가 유행하니까 대충 인공지능을 접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 및 면접에서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주제의 신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의 깊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길었던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 기술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